굉장히 기본을 강조하시고 기본이 안 돼 있으면 꽃이 평소 철학이시잖아요. 예. 근데 어려서 해야 될 부분은 충실히 소홀함 없이 해야 성인에 가서 좋은 경기력을 가지고 할 수 있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하고 또 그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고소를 당한 손흥민 부친입니다. 왜일까?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정 씨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축구 교실 열고 있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 이런 건데 피소가 됐다고 합니다. 피소가요. 화면으로 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깜짝 놀라셨는데 지금 이 축구 아카데미 운영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소속의 유소년 선수 측에서 뭐 약간 이제 이게 때렸다, 욕설 이런 얘기에서 고소가 됐어요. 그래서 아동학대 혐의 비소인데 안지성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이거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지금? 일단은 손 아카데미, 손흥민 선수의 부친이 운영하는 아카데미인데 예. 우리나라 가장 유명한 축구 클럽 중에 하나죠. 그 축구 클럽에서 이제 아동 학대가 발생했다라는 사실로 이제 고소가 된 것이고요.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SNS를 통해서 드러난 여러 가지 어떤 객관적인 증거 등을 통해 볼 때 피해 아동의 진술 조사까지는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피해 아동이 어떤 코치로부터 지금 현재로 확인된 바로는 손흥민 선수의 친형인 손흥윤 수석 코치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 손흥민 선수의 형? 예. 해당 코치로부터 이제 욕설과 함께 이제 코너킥 봉으로 엉덩이를 맞았다. 그래서 이제 전치 2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다라는 사실로 고소가 제기됐습니다. 그리고 또 손흥정 씨가 또 뭐 욕설 얘기도 있던데 이건 뭡니까? 일단은 피고소인을 살펴보면 이 손흥윤 수석 코치 이외에도 이제 손흥정 손흥민 선수의 부친과 또 다른 코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손흥민 선수의 부친 같은 경우는 신체적 학대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욕설과 함께 정서적 학대 혐의로 이제 피소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훈련 과정에 아이들에게 상대 욕설을 썼다 이겁니까 지금? 맞습니다. 지금 이 고소하신 쪽에서 주장은 그겁니까? 네네. 그럼 이에 대해서 지금 손흥정 씨 측에서는 뭐라고 좀 말을? 일단은 입장문을 발표한 것을 봤을 때는 사랑을 전제로 하지 않은 훈육은 없었다 이런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를 했는데 사랑을 전제로 하지 않는 사랑 없는 언행은 없었지만 이 입장문 발표를 봤을 때는 일단은 어떤 체벌 행위가 있었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러한 행위 자체가 어떤 학대가 아닌 훈육이었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구체적으로 이게 훈육인지 학대일지는 향후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될 문제로 확인됩니다. 송영훈 변호사. 이제 변호사로 오셨는데 이제 소개가 제가 아직은 고소인의 주장이잖아요. 뭐 조사를 했다는데 고소인 주장대로라면 이거는 아동학대 혐의로 표사되는데 이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 뭐 사실관계는 더 밝혀봐야겠습니다만은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아동학대에 해당이 되죠. 우리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를 뭐라고 정의를 하고 있냐면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등등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체적 폭력도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정신적 폭력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본 것 중에서 뭐 코너킥 봉으로 허벅지를 때렸다. 그다음에 뭐 엉덩이, 종아리, 머리를 때렸다. 이런 것들 다 대상이 아동이면 아동학대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욕설 같은 것도 이게 정서적 학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사실관계 제가 단정적으로 전제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고소인 측에서는 이것을 아동학대로 보고 고소를 한 것은 뭐 그럴 만한 그 법리적인 근거는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피해 여성이 썼다는 노트에 뭐 발 엉덩이 뭐 몇 번 뭐 꿀밤도 때리고 뭐 이런 내용이 좀 적혀 있나 봐요. 그리고 그런 거 아마 경찰 조사를 하겠죠, 이런 거를. 안지성 변호사. 만약에 고소인 주장대로 이게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주장대로라면 이거는 처벌이나 어느 정도 수위까지 문제가 되는 겁니까? 일단은 이런 신체적 접촉, 체벌 행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동학대로 이른 구성은 됩니다만 지금 이제 피고소인 측에서도 항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체벌이 있었다고 해서 이게 바로 이제 아동학대가 성립하느냐 이것은 또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어떤 어린이집에 있었던 학대 사건과는 좀 구분이 돼야 될 것이 스포츠계라는 좀 특성을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스포츠계. 그래서 우리 법원에서도 사실 아동학대 기준으로 즉 이제
가해자의 아동학대 범위가 있었느냐를 판단함에 있어서 가해자와 이 피가해자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좀 집중해서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체벌의 어떤 유형력 행사의 정도나 그런 것도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계에 있어서 이러한 이 차별성이 좀 고려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런 내용이 알려지면서 보도를 통해서 뭐가 나왔냐면요. 무슨 합의금, 뭐 액수가 뭐 수억,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와 관련해서 고소인 측에서 내놓은 설명이 좀 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돈 합의 그런 건 저 얘기한 적도 없고 손흥정 감독이 저한테 사과 한 번 한 적 없고 전화 한 번 온 적도 없고요. 얼굴 한 번 본 적도 없고요. 돈 안 받고도 진짜 용서를 빌면 용서해 줄 수도 있는 거고 처음부터 그쪽 변호사가 조건을 뭐 언론사 제보 금지에다가 처벌불원서에다가 축구협회 뭐 징계 안 하는 조건에다가 뭐 저는 화가 나고 짜증나고 사과도 제대로 된 것도 없고 합의할 마음도 없어서 합의할 거면 주세요. 내가 그냥 그랬어요. 짜증나서. 그냥 뱉은 얘기예요. 안희정 변호사, 저런 경우는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이게 저런 과정에서 이제 합의금 얘기가 나온 건가요? 그러면은 이게 일단은 고소가 정식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저런 합의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이러한 유명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건에 있어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하는 일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손흥정 감독 측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고소인 측이 또 다시 설명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피해자 측으로부터 너무 과도한 피해 배상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라는 변소 취지로 이제 이런 프레임을 씌운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게 쟁점이기도 하지만은 합의금 관련된 부분도 지금 약간 다르네요. 의견들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손흥정 씨가 어떤 입장을 좀 낸 게 있죠. 화면에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강성필 부위원께서 좀 잘 좀 보세요. 제가 좀 한번 읽어볼게요. 상처받은 아이와 가족분들께 깊은 사과를 드린다.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언행은 없었지만 시대 변화 읽지 못하고 내 방식대로만 지도한 점 반성한다. 수억 원의 합의금 요구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특히요, 저 가운데 부분, 강성필 부위원장. 시대 변화를 읽지 못하고 내 방식대로만 지도해서 반성한다. 요건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치권에서도 뭐 송사가 일어나잖아요. 사과를 하잖아요. 근데 사과의 3대 조건이 첫 번째가 신속성, 빨리 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 정확한 대상, 뭉뚱그리면 안 되고 정확히 자기가 잘못을 느낀 사람한테 해야 되고 세 번째가 이제 내용을 거짓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사실대로 털어놓고 그걸 이제 보고 상대방이 용서를 하냐 마느냐 여론도 바뀌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빨리 했으면 어땠을까? 왜냐하면 피해자의 부모가 했던 얘기를 들어보면 좀 신속성이 늦었던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게 있었는데 사랑이라는 게 참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담을 하더라도 말한 사람만 웃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도 같이 웃어야 그게 농담인 것처럼 이분이 사랑을 가지고 훈육을 했다고 하는데 느끼는 학생도 그렇게 느꼈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그 사랑을 그러니까 축구 훈련을 시킨 거니까 잘 되기를 바래서 한 거다라는 걸 강조한 걸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사람의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이 또 이렇게 몰입을 하다 보면 또 오해를 낳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우리 송훈정 감독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상이 변했거든요. 그래서 시대가 변화한 것을 읽지 못한 점을 반성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본인이 이제 언론에다가도 말을 했지만 이 부모와 학생한테 좀 진심 어린 사과를 해서 좋게 끝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지성 변호사, 혹시 이런 약간 운동선수와 관련된 비슷한 고소 사례 경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의 사실 상당수가 이런 운동선수의 코치 과정에서 많이 많습니까? 하고요. 이런 사례가? 예. 실제로 근데 해당 사건이 이제 법원까지 올라갔을 때 무죄가 선고되는 확률은 사실 비교적 좀 적습니다. 그 무죄라는 건 이제 그 예를 들어 이제 훈육, 그러니까 코치 측의 무죄가 되는 경우가 맞습니다. 많지 않다 그 뜻입니까? 그러니까 정당한 훈육이었다. 사회상규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훈육이었다라는 것이 인정되는 케이스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만 법원에서는 그래도 지속적으로 이 학대 기준, 이제 훈육과 이 체벌의 이 분리의 기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계기로 스포츠계에서 조금 어떤 특정한 기준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런 경우는 일단 형사적으로 문제되지만 민사적으로 합의를 이루는 경우도 있잖아요. 합의는 되게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합니까? 사실 합의라고 하는 것은 뭐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가 원하는 자신이 이제 진정으로 이 정도 금액을 받았을 때 상당한 정서적인 피해 회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기준이 되는 금원이기 때문에 특정한 기준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실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체벌 정도가 지금 전치 2주의 상해를 구성한다고 한다면 법원에서 지금 사실 이 위자료로서 인정되는 금액이 전치 일주일당 한 1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사안의 좀 특수성이라든가 이 상대방이 이제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위나 위치 등을 고려했을 때 그 합의금의 정도는 좀 더 올라갈 수는 있겠죠. 송영희 변호사, 사실은 저 손흥정 감독이 굉장히 이제 이도 높아진 게 물론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 손흥민 선수가 아버지에게 굉장히 많이 우전을 했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직접 훈련도 시켰는데 그게 굉장히 엄격하고 어떻게 보면 때로는 가혹하게 훈련시켰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다시 또 회자가 되더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엄격하게 훈련시킨 것이 굉장히 널리 알려져 있고 지금도 이제 부친인 그 손흥정 씨가 어떻게 보면 손흥민 선수에 대한 평가가 후하지 않은 편이죠. 그 겸손의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도 손흥민 선수는 월드 클래스가 아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할 정도인데 그러면은 손흥민 선수가 유소년 선수일 때는 얼마나 혹독하고 엄격하게 훈육을 했을지는 뭐 짐작이 가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런 그 유소년 선수들에게 상당히 엄격한 트레이닝의 차원에서 뭔가를 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그 체벌이나 욕설이 반드시 동반되어야지만 훈련이 가능한 것인가 이런 부분을 또 법적인 관점에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양쪽의 진술을 다 종합해서 보고 수사기관이 어떻게 판단할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마지막으로 안지성 변호사께 사실 운동선수 사이에서 사실은 약간 이 가르치는 코치, 대표 코치분들 같은 경우에 약간의 그 선수들에 대한 약간 뭐랄까요. 옛날에는 운동선수들이 뭐 맞고 운동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사실은 막 했잖아요. 지금은 실태가 좀 어떻습니까? 실제로 지금 보면은 그런 행태가 많이 좀 줄기는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남아있을 수밖에 없고 몸을 쓰는 운동이다 보니 사실은 잘못하면은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지도 과정에서 사실은 일정한 정도의 체벌이나 훈육은 따를 수밖에 없는데 그 기준이 사실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게 지금 이러한 논란을 계속해서 발생을 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손 아카데미 측에서 지금 해명하기로는 흥민이 같이만 키워달라. 그러니까 손흥 감독의 아들 같이만 좀 키워달라라고 하는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요구가 있었고. 그리고 그 뜻은 약간 뭐가 잘 안 될 경우에는 체벌도 있었다 이 뜻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사전적인 양해를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주장도 일각에서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측에서 적극적으로 또 이제 손흥민 선수처럼만 키워달라라고 부탁이 있었기 때문에 손 아카데미에서도 이런 좀 가혹한 훈련이 있었다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세상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과거의 얘기를 더 이상 하면 안 된다는 얘기 오늘 반응 중에 좀 있었는데 폭행이라든가 가혹행 이런 건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튼 여러 가지 논란인데 진행 중입니다. 뭐 소식이 들어온 대로 앞으로 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